안녕하세요. 주청 고수 송주호입니다. 네, 김쌤님, 자이보님, 정능엄마님, 네, 바람구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늦은 전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또 준비한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어제 또 미국 시장에 급락이 나왔었죠. 이제 급락에 대한 배경과 거기에 따른 우리가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그 급락 배경을 보고 판단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요. 그리고 투자 아이디어 관련해서 네, 이제 연말에 이제 어떤 쇼커버링 공매도 이제 청산 물량 수익률 확정 때문에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이제 공매도 수익률 확정하게 되면 어떤 쇼커버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연말 배당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연말 고배당주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주도주 분석하면서 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 미국 시장이 너무 좀 과도한 면이 있었던 거 아닌가, 과도하게 급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일단은 어떤 지수를 한번 볼까요? 네, 상당히 네, 일단 뭐 코스피 지수고요. 네, 해외 지수를 먼저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우존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딱 추세선상에 보면 이제 의미 있는 이 고점 부분에 딱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좀 내릴 자리에서 내리다 보니까 더 좀 최근에 반등에 따른 차익 매물이 한꺼번에 나오지 않았는가 대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쭉 고점을 쭉 연결해 봤더니 또 정확하게 어떤 추세 하단을 찍으면서 그동안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 또 그리고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발언 때문에 이제 같이 반영해서 올라왔는데 일단 추세 상단에 부딪히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렇게 파동을 타면 상황에서 어떤 고점 하락 추세에서 고점에 맞으면서 당연히 한꺼번에 몰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온 상태였고요. 이런 상황에서 보면 일단 저점이 지금 거의 어떤 낮추지 않고 반등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은 꼭 지켜주는 흐름 나와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안 되겠죠. 이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조정이 더 깊어질 수가 있겠다. 그래서 하락 추세를 아래쪽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 부분은 꼭 지켜주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도 잘 체크를 해야 되겠고요.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300일선 부근을 어떤 이제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 흐름이 나오는 게 중요하겠죠. 네, 간단하게 체크를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추세에 보면 거의 이 60일선의 추세에서 근접하다 보니까 어떤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밀리다 보니까 더 하락폭이 컸고요. 그래서 추세 흐름에 보면 일단 최근에 이 아래쪽까지는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과도하게 내렸기 때문에 오늘 저녁은 이제 휴장하겠죠. 근데 부시 전 대통령 장례 때문에 휴장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올라오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안정권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등 흐름이 나온지를 잘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하고요. 네, 코스피 지수도 볼 필요가 있겠죠. 코스닥도. 이제 큰 그림에서 보면 일단은 우리가 이때는 작년 올해 1월 달까지 어떤 상승 추세를 이어갔던 코스피 지수였는데 여기서 어때요? 수렴 과정에서 어때요? 무역 갈등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한꺼번에 매도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때요? 역배열돼지면서 지금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히 지금 역배열 상태의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추세는 아직도 하락 추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큰 흐름에서 보신 것처럼 이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과정을 가기 위해서는 좀 시간적 흐름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한번 벗어나려고 했다가 어떤 또 시장이 또 미국 시장이 급락하면서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 큰 그림에서는 이제 60일선 빨리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미국이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보면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는 어떤 여기 이제 작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지금은. 그래서 오늘 21선을 지키는 흐름은 이제 긍정적인데, 일단은 이제 추후에 이런 부분에서 최근에 이 저점을 벗어난 흐름이 나오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도달해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가지 않겠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시장 흐름에 항상 대응 영역이다 보니까 여기 보면 2050선대를 항상 저점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20선을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추세에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는가를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만 일단은 체크를 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21선의 어떤 지지 영역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지수면에서는 강하게 또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아직은 21선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이제 큰 그림에서는 이 120선, 61선이 하락 추세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어려운 구간에 있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정배열로 돌아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작년처럼 어떤 강한 랠리작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어떤 하락이 왔을 때는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 어떤 비중을 줄이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죠. 그래서 나중에 터닝했을 때 그때 비중을 심는다 생각하시고 올라오면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좀 더 이제 시장 예상은 시장에서는 좀 더 이제 미중 협상 휴전이 나왔기 때문에 좀 반등이 더 이어질 걸로 좀 예상했지만 어떻게 연준 관련해서 금리가 역전되면서 좀 불안감이 생긴 거죠. 경기가 좋아지지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에 대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지금은 이제 반등 구간을 지켜봐야 되는 구간에 있죠. 지금은 이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반등 구간에서는 61선도 그럴 수도 있고 120선일 수도 있죠. 시장이 또 긍정적 시그널 나오면 120선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되겠고, 시장이 그렇게 큰 어떤 호재성이 나오지 않으면 61선을 반등 났을 때는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이고, 여기에 21선을 타고 가는데 21선을 벗어나면 어떤 비중을 좀 조절해서 대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추가적인 20선을 벗어나면 추가적인 더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 상승전 시점까지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큰 추세에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많이 이 가격대에서는 계속적인 말씀드리지만 월봉상 흐름 보면 이 가격대에서 650선 부분에서는 항상 큰 추세에서는 저점을 형성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면 이런 자리에는 다시 어떤 매수 기회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반등에 따른 어떤 저항 구간에 지금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체크를 해보고요. 다시 돌아가서 유가 같은 경우도 이제 위안화 환율도 좀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어요. 한번 잠깐만 체크를 할까요? 보기만 하겠습니다. 환율 유가 정도에서 보면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제 이쪽에서 하단부에 지금 진열되어 있어요. 오늘 다시 올라와 버렸는데 다시 밀려 내려가 준다면은 외국인 수급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하단부에 왔다가 다시 올라가서 좀 부담되지만 추가적으로 더 아랫방으로 돌리게 되면
좀 애국인 수급에는 긍정적일 것 같고요. 이 이하나 환율 볼게요. 이하나 환율이 한번 이제 한번 깨고 내렸습니다. 드디어 한번 깨고 내렸어요. 그래서 이런 환율적인 이하나 환율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을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에서 일단은 벗어난 것은 그나마 좀 다행인 면인 것 같아요. 이하나 환율이 고공행진을 이렇게 갔는데 최근에 어떤 장기 120선까지 이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어떤 흐름을 앞으로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했던 이유는 두 가지죠. 네, 미중 무역 협상 이후에 어떤 노이즈가 형성되고 있죠. 네, 이제 지금 생기고 있고, 두 번째로 미국의 단기, 장기 금리 역전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어떤 이제 연준의 완화적인 스탠스 때문에 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장기하고 단기 금리가 어떤 역전 현상에 대한 우려감으로 어떤 경기가 완전히 꺾이는 거 아닌가에 대한 우려감이 어떤 시장의 지금 주된 급락 요인이 됐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중 무역 갈등에서 이렇게 협상을 통해서 휴전을 했죠. 휴전 내용을 보면 이제 12월 1일 날 미중 휴전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해서 앞으로 90일 동안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미국의 류무신 재무장관, 그러니까 류무신 재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의 온건파를 좀 그런 성향이 있는 상황인데 이제 교체가 됐죠. 네, 이번엔 뭐 내세운 쪽에 이제 강경파로 무역 대표부 쪽으로 강경파로 바꿨다는 시점과 또 90일에 대한 어떤 시일에 대한 시일 어느 시점인가, 그래서 잡음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실한 어떤 후속 조치로 협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강경파로 나가면서 강경하게 나가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보였고, 또 실면에서 이렇게 어느 시점이 또 90일의 시작 시점에 대해서 또 의견이 분분했고요. 또 내부적으로 온건파와 강건파의 힘겨루기 그런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좀 잡음이 좀 생기면서 좀 불안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90일 동안 기대감이 이제 많이 꺾여버리다 보니까 좀 시장에 안 좋은 투심을 보였고요. 결국은 이제 90일 동안 이제 중국에 계속 말씀드린 대로 중국 제조 2025에 대해서 이런 양보안이 도출됐고, 결국은 이 양보안은 결국은 중국의 성장 동력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어떤 합의점에서는 큰 장기적인 호재는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성장이 꺾이면 한국에도 좋지 않고요. 다른 나라에도 좋지 않겠죠, 흐름상. 네, 그래서 전체 이렇게 조율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합의안이 도출되면 무역 전쟁이 종결되겠지만, 합의안이 실패하게 되면 미국은 모든 중국산 수입품의 고율의 25%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합의안이 실패하면 그만큼 어떤 이제 단기적인 시장에 충격이 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2천억 달러, 2천억 달러에 대해서 10% 관세를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이런 25% 인상에 대해서 지금 보류된 상태이죠. 그래서 나머지 여기에 플러스해서 2,670억 원까지 만약에 합의가 실패하면 이렇게 다시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90일 동안 합의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잡음이 생긴 거죠. 이렇게 가는 과정 중에 온건파와 강건파에 대한 그런 서로 뭐 기싸움도 그런 이야기도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노이즈가 생겼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역 협상의 노이즈는 장기간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단 휴전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이 핵심은 중국 제조 2025에 있습니다. 직접 재산권.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체크만 할게요. 그래서 이 중국 제조 2025는 어떤 중국의 성장 동력입니다. 네, 첨단 산업이 다 이렇게 다 여기에 집약되어 있고요.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 성장해 나가겠다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걸 만약에 중국이 지금 양보안을 도출해 나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이런 부분이 중국이 양보하게 되면 이런 중국의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한국도 수출하는 입장에서 좀 안 좋겠죠, 추세적으로. 그래서 어떤 장기가 성장 둔화로 본격화될 수 있는 점에서 계속적인 어떤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시장에 계속 노이즈로 발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이 계속 중국 기술을 계속 탈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직접 재사권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지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은 가장 연구 개발에 투자 비중을 높여야 되는 그런 국가인데 불구하고 한국, 일본, 독일, 미국 그리고 프랑스보다 GDP 대비 연구 개발비가 좀 낮습니다. 여기 정도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한국 대비 상당히 투자하지 않죠. 그래서 조인트 벤처 방식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면 지분을 그동안은 50%를 넘지 못하게 하면서 만약에 자기네가 51대 뭐 49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떤 공장을 설립하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기술을 빼가는 식으로 이렇게 탈취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금 미국이 걸고 넘어지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고통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적재산권 행사하는 부분이고,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중국 제조 2025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노이즈가 계속, 핵심적인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도 노이즈가 계속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 지금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금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금리가 이제 단기물이 2년물이고 2년물로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어때요? 지금 2.75 정도까지 지금 진입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년물이 2.914 지금 빠졌죠. 저번에 3.3을 넘어가면서 근처 가면서 상당히 어때요? 시장에 어떤 발목을 잡았었죠. 충격을 줬고 미국 시장도 한번 급락이 나왔는데 이때는 금리가 급등해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는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2년물 금리하고 지금 10년물 금리가 별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 0.1포인트 정도 지금 차이밖에 안 나다 보니까 좀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제 수익률 하락으로 인해서 어때요? 이제 금리가 내려오면 일단 수익률 하락하면서 미국 경제 둔화 우려가 이제 커지면서 큰 폭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내렸지만 최근에 이제 그 단기 금리는 12월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낙폭이 제한됐어요. 그래서 10년물의 떨어진 속도가 이렇게 더 크고 2년물은 그렇게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간격이 가까워지다 보니까 이제 좀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10년물 금리가 2년물 금리보다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이후에 어떤 이기가 왔었기 때문에 경험을 시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오늘 그걸 통해서 미리 이제 겁먹은 거죠. 겁먹고 시장에서 던진 거죠. 매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 금리 같은 경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금 이제 완화적인 좀 발언을 내놓으면서 하락 압력을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그래서 6일에도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또 국의에서 또 증언이 있죠. 그러면 어떤 10년물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압력을 계속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가장 여기서 보는 부분은 최근에 10년 동안 금융위기가 2008년에 있었죠. 2008년 이후에 2007년도에 어떤 이전에 이제 금리가 그 전에 역전했다가 다시 장기 10년물 금리가 다시 플러스로 해서 올라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8년도에 이제 위기가 왔었죠. 근데 10년 만에 지금 이 간격이 최저치로 지금 기록 중에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이쪽에 있는 이 선이 미국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10년물 국채금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주황색 선이 2년물 국채금리인데 어제 같은 경우 이제 5년물 중간에 있는 5년물 국채금리가 아래쪽으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2년물 국채금리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어떤 역전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역전이 되는데 10년물은 아직 여유가 있죠. 근데 이 5년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역전 현상이 나오면서 이제 과거에 한번 역전 이후에 위기가 왔었기 때문에 어떤 신호로 지금 받아들이면서 지금 미국 시장이 강하게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너무 가했다는 표현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단기하고 장기 해서 이렇게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밑으로 내려갔다는 자체가 어떤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신호로만 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역전은 그 자체 어떤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아니죠. 금리가 어떤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 어떤 밑으로 내려갔다고 해서 지금 현재 직접적으로 경기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지 신호 때문에 시장이 놀란 거죠. 네. 아래 이제 차트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 보면 이제 장단기 이제 금리 역전이 이후에 1년에서 2년 동안 상승 랠리를 지속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불안해 할 필요는 없을 거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뭐 현재 이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한 상황이죠. 일단 미중 무역 협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크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또 추가적인 급락까지 좀 보기에는 너무 그거는 너무 가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일단은 너무 가하다는 부분, 내려가는 부분 가하다는 부분 말씀드리는데, 저번에 이 그 차트를 모습을 보여드렸죠. 결국 이제 차를 계산할 때 10년물과 2년물 10년물 그 국채 금리를 2년물 국채 금리를 뺐을 때 10년물이 더 높으면 플러스가 될 거고, 2년물이 더 크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과거 사례 보면 한번 이제 이렇게 교차해서 어떤 단기 금리가 더 높을 때가 3번 있었는데요. 이때 한번 2000년도에 한번, 2008년도에 한번 그 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한번 이렇게 나왔었는데요. 이때 시점을 보면 이게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빼니까 0을 기준으로 봤을 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때 보면 이때 한번 2000년 때 한번 깨고 내려가죠. 깨고 한번 내려갔어. 역전되면서 한참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시점에서 이 지점하고 이제 주가 여기는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이제 지수 모습인데요. 이때 주가가 이제 하락 흐름 보였고요. 이때도 한번 하락했었죠. 근데 시기적으로 보면 일단 이 금리 역전 나타난 이 시점과 이 시점을 보면 시점 보면
한 1년에서 2년 사이 정도는 어떤 시차를 두고 이기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어떤 그 시장에서 하락장으로 대세 하락장으로 넘어갔을 때 시점은 마이너스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결국은 2년물 국채금리가 10년물을 앞섰다가 위기가 오는 시점은 다시 재차 다시 플러스로 10년물이 다시 앞섰을 시점부터 여기 보면 시점부터 시장이 한번 강하게 급등이 나왔던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간적인 여유는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을 시장에서 겪었기 때문에 어떤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이제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곧 있으면 이기가 올 수도 있겠다는 부분에서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10년물이 지금 높은 상황이죠. 그래서 한 0.1포인트 차이는 지금 남아있지만 아직은 높은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물이 더 높아지면 그때 시점부터 이제 조심해야 되겠죠. 한 1년 정도 이후에 1년 이후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다시 정리해드리면 결국은 여기에 이제 말씀드린다.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진입한 시기는 장단기 금리차가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을 때 아직은 5년물이 내려갔는데 10년물이 2년물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시점, 이 시점이 어떤 약세장으로 진입했던 가그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시기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볼 부분이지 아직은 이제 경기 침체가 이게 어떤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면서 경기가 꺾이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호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흐름은 이제 문제는 이제 FOMC 연준의 그 완화적인 스탠스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제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완화적 스탠스가 계속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6일날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 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18일에 19일에 FOMC 회의가 있어요. 12월은 금리를 이제 인상할 가능성이 지금 확정적인 상황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발언에 따라서 어떤 시장이 완충력 역할을 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면 어떤 호재로 상승을 하겠지만 너무 강하다. 너무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너무 강하다. 이제 한 번 하고 내년 안 하겠다라든지 올릴 상황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단기적인 호재는 이루어지겠지만 너무 그러게 되면 경기 측면에서 안 좋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시장에서. 그래서 적당하게 어떤 좀 비주기파적인 적당한 발언이 시장에는 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언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연준이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잘 체킹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둘기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이 강하게 또 강세가 나오면 또 단기적인 어떤 고점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요. 그래서 연준은 목표치가 3.5에 딱 설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에. 그래서 내년에 이제 3회 정도 하고 올해 한번 2020년에 한번 하고 마무리 지려고 했는데 좀 이게 정책이 바뀐 거죠. 최근에 지금 더 떨어지죠. 2년물이 2.7, 지금 10년물이 2.9대로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 2.8795 정도 났죠. 그래서 많이 내려왔는데 지금 선물 시장으로 보면 기존에 이제 2019년에
지금 3회 가능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뭐 20% 초반까지 가능성이 떨어진 상황이고, 내년 2회 이하 1회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이제 강하게 또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2년물 국채금리가 2.7 중반대로 내려오게 되면 내년에는 한두 번밖에 인상을 못 하겠구나는 것을 우리가 딱 이 국채금리를 통해서 딱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내려오면 내년에는 금리 인상을 한두 번밖에 못 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려 보고요. 그래서 완전히 안 하겠다 그러면 상당히 경기가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1회 내지 2회 정도가 좋을 것 같은데 2회 정도 해주는 것이 좋죠. 그리고 2회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경기 환경이 되는 것이 시장에는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때 위기가 왔을 때 2006년 정도에 이제 목표 어떤 금리를 올렸어요. 5.25 정도까지 올렸습니다. 가파르게 올렸죠. 올린 이후에 보면 아직은 지금 2.0에서 2.5 수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금리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겠지만 일단 3.5에서는 어느 정도 좀 목표치를 설정하고 마감할 것 같은데요. 이제 늦어지겠죠. 계속 늦어지면 2020년에 목표치를 하고 이제 시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늦어질 수가 있겠다는 부분은 우리가 알아둬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려보고요. 그래서 적당한 금리 를 올린 것 중요하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투자 아이디어로 이제 연말 수급 공매도 청산 고배당주를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네. 그동안 어때요? 올해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봤으니까 네 그려볼게요. 어때요? 한번 2018년 거의 대부분 종목 어때요? 코스피 코스닥이 2018년 1월을 고점으로 형성하고 줄기차게 내려왔죠. 이렇게 내려온 상황에서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어떤 시장에서 공매도를 쳤습니다. 그래서 뭐 청와대 청원에 또 공매도 금지시켜달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국민연금 대체 그런 상한 물량을 넘기지 않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네, 그만큼 공매도가 많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연말이 되면 공매도 투자자들이 어떤 숏커버링을 통해서 수익률을 확정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숏커버링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을 먼저 체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매도 수익률을 보면 네, 뭐 지금 최근에 조선주들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올랐죠. 주가가 오르다 보니까 공매도 이렇게 하신 투자자들이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수익률을 보면 지금 주가 보면 어때요? 지금 손실 중에 있고요. 하나투어, 두산, 대우, 조선해양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손실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한미약품도 지금 공매도 세력들은 손실 중에 있고요. 그래서 네, 한미약품, 카카오, 셀트리온, 네, 셀트리온도 최근에 반등 나오면서 지금 손실 구간에 있습니다. 네,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쭉 이런 부분은 이제 공매도 세력들이 꼭 수익을 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쭉 보면 네, 어떤 이제 아직 공매도 세력들이 수익 중인 종목들 봤더니 삼성전기, 네, 네이버, 두산중공업 이렇게 나와죠. 그래서 이 종목들 중에서 수익률을 확정하게 되면 이제 어때요? 매수를 해야 되겠죠. 주식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매도 세력들이 이때 한번 10월 이후부터 해서 상당히 공매도가 완전 그때 완전 뭐 물량이 하루 거래량의 반 정도 뭐 3분의 1 공매도 물량이 나왔죠. 매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추세 딱 선을 그어보면 네, 지금 계속 저항받다가 지금 돌파 이후에 딱 추세 하락 추세 상단에 딱 걸쳐 놓은 상황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 지금 추세 21선을 딱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한번 반등했다가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인데요. 이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는 내년에 또 실적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근에 이제 어느 만큼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이제 당연한 상승 이후에 조정은 불가피하긴 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지 또 한번 또 상승하면 또 새로운 시세를 내겠죠.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서 제가 공매도를 한번 줄이고요. 네, 확대 11만원 선이 이제 종가상 11만원 선 지키는 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를 어떤 오랜 행보 구간을 돌파했던 시점이 어떤 강한 지지선 역할에서 여기가 저항이었는데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지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항 구간을 돌파했으니까 이 부분이 지지. 그래서 11만원대를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추세 그러면 11만원 나중에 더 조정이 나온다면은 11만원은 이제 강한 지지력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어떤 쇼커버링이 나오게 되면 한번 강하게 한번 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이 중요한 그런 어떤 수급으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목은 지금 추세 이렇게 타고 있는데 나중에 21선을 잘 지키면서 가준다면은 다시 61선 돌파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추세를 좀 바꿔나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공매도에 관련해서 공매도 세력도 수익 중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청산을 좀 어떤 쇼커버링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는. 그래서 공매도 그동안 이제 공매도 쭉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일단 뭐 하반기 청산 물량이 어떤 쇼커버링이 들어오면서 좀 반등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61선에서 지금 저항을 받고 있어요. 저항받고 있고 21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중에 21선 자리까지 내려오면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추세 흐름을 이제 계단식으로 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해서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이버도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근에 수급으로 보면 외국인 수급은 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이 들어왔다가 지금 주춤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어떤 공매도 쇼커버링이 1차적으로 나왔던 부분을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21선을 어떤 지지 흐름 보고 올라가 준다면은 다시 60선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네이버는 거의 어떤 투자에 씨를 뿌리는 그런 기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이제 씨를 뿌린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언젠가 또 수확하겠죠. 두산중공업도 공매도 쇼커브링이 그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익률 확정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막 아직 역별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종목들이 바로 가긴 힘들죠. 그래서 반등을 이용해서 어떤 짧게 대응할 구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다 역별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종목이 오랫동안 많이 상승할 흐름을 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일단 이 세 종목 정도 일단 체크를 해보고요. 그래서 네, 이렇게 마이너스여도 이제 어떤 손실 보더라도 이제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번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쪽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예. 대부분 이제 금융 투자에서 배당 투자를 단기에 좀 하는 성향이 있는데, 상위군을 보면 일단은 올해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이익과 그런 배당 성향을 통해서 이렇게 추려보면은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가 한 5% 배당 예상되고 있고요. 은행주들이 원래 배당을 많이 해주죠.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우리은행 이렇게 배당률이 4.2에서 4.9%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SO일이 한 4% 정도, SK이노베이션 4%, 여기서 은행주, 신한주주 포함되죠. 삼성화재, 보험주도 포함되고요. 네.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이렇게까지 작년처럼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네, 현대, 롯데케미칼, SK텔레콤 3%대, 그리고 통신주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좀 배당 성향을 하고 있죠. 그래서 3.6%. 예, 쉽게 말해서 주가의 투자 대비 3.6%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36,000원이 되는 거죠. 100만 원 투자해서 36,000원을 어떤 배당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배당 예상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포스코도 3.4 정도, 이렇게 대형주에서 이런 게 어떤 배당주로 말씀드려 봅니다. 그래서 배당주에 이제 관심 있는 분은 이런 대형주 중에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그나마 좀 중소형주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는 이제 대형주에서 고배당주를 이렇게 추려보면 이런 식의 몰려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은행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통신주하고 관심 있는 분은 이제 보시면 좋겠고, KTNG 같은 경우도 배당주에 유명하죠. 저도 이제 처음 배당을 전 KTNG에 투자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옛날에 이제 담배 인상 공사였죠.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보면 어떤 KTNG에 투자했었는데 2000년에 한번 투자했던 것 같아요. 2000년 정도에서 투자해서 사놓고 딱 보유하고 한 4년 정도 놔뒀던 것 같아요. 배당금이 상당했던 것 같아서 투자 원금 대비 배당금이 커서 한 4분의 1 정도, 어떤 4분의 1에서 이 정도의 배당을 받았던 것 같아요. 상당히 투자 대비해서 4분의 1 이상, 그래서 3분의 1 정도 투자금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 배당금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때는 참 저평가 구간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배당금을 많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당금 주니까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TNG를 지금 한번 체크를 어떤 수준에 있는지 볼까요? 오늘 뭐 추세 흐름은 좀 좋죠. 뭐 아래쪽으로 역배열돼서 내려가지 않고 21선 올라가고 61선 올라가니까 오늘은 좀 올랐네요. 어떤 배당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들어온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기관이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O일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일단은 이제 추세 하락을 딱 타다가 21선을 안착하는 보였고요. 지금은 이제 21선 지지 흐름을 체크를 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유가 하락도 있었지만 좀 진정되는 분위기인데요. 일단은 이제 이런 부분에서 어떤 21선만 지켜낸다면
좀 좋은 흐름이 예상되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21선만 지켜간다면은 어떤 주가 수익률도 좀 기대가 되고 좀 배당 성향에서도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뭐 배당주는 뭐 좋은 흐름 보였던 것 같네요. 네, 현대중공업 지주 오늘 2% 정도 상승했는데요. 네, 흐름은 지금 어떤 행보 흐름을 잘 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어떤 이제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21선 추세가 이쪽으로 한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배당 관련 유망주 체크를 해봤고요. 네, 이렇게 목록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은 좀 메모를 하셔서 체크를 해보시고요. 또 장중에 궁금한 점은 채팅방에서 말씀하시면 또 한번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목록이 이렇게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한 종목씩 다 볼 수는 없어서 이렇게 목록을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주도 업종군 점검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주도주 일정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G20 회의에서 G20 회의에서 미중 무역 협상도 있지만 가장 이제 수혜를 받았던 업종은 남북 경협주가 아닌가. 그래서 남북 경협주가 이번에 G20 어떤 미중 정상회담에서 또 수혜받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수혜받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수혜를 받은 어떤 주도주 섹터로 이제 남북 경협주가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흐름 보면 지금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리고 미중 정상회담도 있으면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 많이 보내줬죠. 내년 1, 2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1, 2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을 열 걸로 말하고 있고요. 또 장소를 3곳 정도 불세하고 있다고 하면서 큰 그림에서는 이 고지를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쭉 순수하게 지금 순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 서울 답방 이슈도 나오고 있고 그로 인하면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까지 줄줄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경협주에는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처음에 철도주가 움직였죠. 철도주가 움직였는데 이제 순차적으로 이런 재료가 나와주니까 이제 관광주, 농업주, 농업 관련 종목들 이렇게 순서적으로 지금 움직이는 모습에서 순환해 가는 내부에서 그 경협주 안에서도 철도주, 관광주, 농업 이렇게 순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뭐 제약바이오 쪽은 이제 내년 초에 JP모건 헬스케어가 있으니까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고요. 최근에 뭐 유전자 치료제 신라젠이 먼저 올라오는 모습 보이죠. 신라젠 어떤 또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 또 그런 뭐 이슈가 있고 원래 폐사백 관련해서 좀 기대했었는데 환자 모집이 좀 늦어지면서 주가가 부진했는데 그런 와중에 또 새로운 또 신약 관련 모멘텀들이 또 살아면서 신라젠이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미아품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심을 말씀드리는데 항상 유전자, 면역항암제, 신경계 관련 종목을 먼저 중심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CS 이제 전자박람회 있으니까 4차 산업 지금 바닥권에서 이제 IT주들이 반등하는 보이는 것 같아요. STI 같은 종목도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고 여러 종목들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4차 산업 관련 앞으로 이제 폴더블 OLED 5G 한번 움직였죠.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이런 관련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돌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전북 정책 관련 종목은 내년 1월달 아니면 12월 말 정도에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 가지 재료가 나오죠. 최근에 폐기물 관련해서 또 하니까 인선 ENT 그런 종목들 막 반등하는 보이죠. 그래서 정부 정책주들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큰 흐름을 봤고요. 네, 그래서 연말에 이제 배당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남북 경협주 이제 도로 철도 중심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광하고 관광주 이렇게 농업주인데 한번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움직인 현대 로템도 지금 추세는 좋은 모습이고 철도주가 먼저 움직였죠. 그래서 먼저 움직였다는 뜻은 저항대를 돌파하고 올라갔다는 뜻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떤 흐름상은 좋은 흐름이 있고요. 그래서 먼저 움직여서 이제 크게 아직은 가지 않을 재료를 기다려야 되겠죠. 북미 고위급 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서울 답방 제일 먼저 기다릴 소식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올라오게 되면 이 전고점 부분을 한번 어떤 목표가로 일단 설정해 놓고 봐야 되겠고요. DITI 먼저 움직였고 현대 로템보다 먼저 움직였죠. 움직여서 지금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과정 중에서 5일선 타면서 이제 재료를 기다리는 거죠. 여기서 또 북한 관련 좋은 재료가 나오면 다시 한번 튀어 올라가는 재료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525인데 어떤 큰 경제 제재가 해제되지 않는 이상 기대감으로만 올라가겠죠. 그래서 9,900원대를 일단 어떤 단기적인 어떤 저항권 목표가로 보고 대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방송 때 이제 남북 경협주로 한 종목 딱 지목했는데, 철도주는 좀 먼저 올라와서 부담됐고, 그래서 이제 금강산 관광 관련주로 좀 움직이겠다 기대감이 형성되면, 그래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60일선을 돌파하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60일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좀 더 가벼운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어떤 이제 추세적인 흐름을 보면 이때 이제 그런 거래량이 많이 실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려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여기에 물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실리지 않으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추가적인 재료가 나오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난 시점이 이제 5일선을 타고 가겠죠. 그래서 5일선 만난 지점에서 지지를 해주면 계속적인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5일선 깨고 내려오면 어떤 이제 시장에 별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5일선을 기준 삼아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북미 고위급 회담 열리고 여러 가지 이슈가 나오면 이제 이 단기적인 이 고점 부분에서 12만원 중반대를 어떤 설정하고 이쪽을 설정해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건설주, 작은 건설주들이 막 움직였죠. 이하공영, 이제 저항대를 돌파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렴하고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거래가 얼마큼 실어주냐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거래가 좀 실리긴 했는데 일단 이만큼 올라온 거죠. 100일선까지 이제 돌파하게 되면 거의 돌파 시점이 나왔는데요. 좀 더 이제 저항대 벗어나면 좀 가벼워지겠죠. 더. 특수건설도 그렇고요. 지금 하나씩 뒤따라가고 있는 거죠. 철도주가 멈추겠고 이런 건설주도 움직였어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5일선은 어느 정도 또 지지받고 계속 흐름을 타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5일선을 어떤 기준선을 봐야 됩니다. 현재 구간에서 또 올라가야 되면 또 7,000원에서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역별되다 보니까 바로 직선으로 가는 것보다 이제 파동을 탈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시멘트 관련 종목도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에요. 어떤 저항대를 다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움직여서 재료가 나오면 강하게 양봉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흐름을 잘 61선과 5일선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세에 지금 살짝 눌려서 다시 흐름을 타는 시점이 언제 나올지에 대해서 보면 지금 재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멘트주까지 일단은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시장 흐름이 워낙 또 그래서 많이 흔들렸는데, 이제 지난 주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한미약품 이제 어떤 관심 종목으로 알려드렸었죠. 이제 그 이유가 이제 61선을 어떤 이제 이쪽에서 저항받은 상황이고 여기 21선을 딱 지지받고 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돌파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 결국은 어떤 돌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모은 가고 있다는 걸 보고 말씀드렸고요.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렇게 상승 흐름을 탔어요. 그래서 일단은 5일선을 어떤 중요한 어떤 지지선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년 뭐 JP모건 컨퍼런스도 있고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흐름상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되겠고요. 이때 한번 53만 원은 이제 어떤 고점이 형성했기 때문에 일단은 1차적으로 53만 원을 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어떤 재료가 나오느냐 중요할 것 같고요. 계약 건수가 가능한 내년 정도의 계약 건수가 가능한 그런 신약 파이프라인이 있는 상황이고, 그동안 좀 계약해 놨던 그 신약 파이프라인에 이제 임상 결과가 또 나오죠. 네, 그런 재료 측면에서 재료가 어떻게 수준으로 나오냐에 따라서 좀 많이 주가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또 대규모 기술 계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내년에 좀 재료들이 관련 종목들이 어떤 협의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보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62선 위에 저항받고 있고 아래쪽에서는 지지받는 흐름이네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하락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점은 이제 긍정적이고요. 최근에 또 트루시바 관련해서 좀 승인이 났죠. 승인이 나면서 이렇게 강하게 한번 올라왔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이제 다시 어떤 실적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졌으면 좋겠고요. 페트론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무상증자 때문에 이게 폭이 짧게 보이는데 이제 이 상승폭은 상당히 좀 컸던 흐름이죠. 21,000원에서 지금 61선에 저항받고 있어요. 그래서 26,000원대 27,000원까지 61선 27,000원 27,000원을 보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돌파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62선. 근데 조정이 나오면 한번 조정이 나오면 다시 아래쪽에서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아요. 2만원 초반대는 다시 이제 플랫폼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요. 그래서 60에서 21선에 24,000원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내려오면 어떤 매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플랫폼 기술을 기반한 종목들은 한미약품이 제일 우리나라 선두업체죠. 한미, 바이로메드, 신라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네, 이렇게 제넥신, 펩트론, 크리스탈 뭐 여러 가지 이런 종목들은 다양한 신약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바이로메드 유전자 치료제 관련해서 내년이 어떤 글로벌 임상 3상 관련해서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60일선은 지금 터치하고 지금 내려온 상황이고요. 60선, 100일선 있으니까 엄청 좀 거래량이 상당히 실어주는 흐름이 나와야지 돌파했겠죠. 근데 아직 거래량은 시장에 주목받지 못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자연스러운 21선 부분을 다시 재차 지지받으면 다시 올라오면서 돌파 시도가 나올 텐데요. 결국은 여기에 있는 흐름을 한번 돌파를 해야지 다시 이제 강하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큰 흐름의 26만 원 고점을 항상 형성해 있고요. 26만 원에서 아래쪽 18만 원 근처에서는 항상 지지해주기 때문에 좀 추세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나중에 26만 원까지 다시 재차 완전 시장이 꺾이지 않으면 또 26만 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가 있겠죠. 거의 이제 바이로메드하고 거의 차트가 비슷한데 메디포스트도 일단 21선 어떤 이제 딱 걸쳤는데요. 여기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 준다면은 재차 다시 61선을 어떤 돌파 시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흐름을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바이넥스도 그렇고요. 다 21선을 지키고 2에서는 좀 저항받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종목들이 지금 대부분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돌파하는 종목은 좀 더 강하게 가는 상황에 있죠. 네, 바이넥스도 일단 21선을 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계속 좋은 호재들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신라제는 네, 이제 네, 60선은 이제 돌파 흐름을 보였어요. 네, 거래량이 좀 더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수급적으로 좀 한번 거래량 한번 한번 이제 기관이 좀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던 하루 흐름을 보였는데 결국 이제 60선 돌파해가는 시점에서 이제 5일선 타고 갈 가능성이 때문에 5일선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될 영역권에 있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는 60선을 돌파했기 때문에 재료 측면에서 페사백은 좀 결과가 좀 늦게 좀 늦어질 상황이 있는데 다른 임상 그 자료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좀 반등하는 흐름을 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0선을 잘 체크를 일단 지지 흐름을 봐야 되겠고요. 거래량을 많이 이쪽에 있으니까 나중에 추세에 올라가게 되면 11만 원 선에서는 어떤 이제 어떤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메디톡스 지금 추세 지금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하락 추세에서 상단부에 딱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정도에 여기를 돌파해 나간다면 좀 더 이제 긍정적 흐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현재 5일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 이동평균선 지지 여부를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어요. 5일선을 벗어나면 어떤 비중 조절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래서 5일선 타고 계속 가주면 계속 보유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능 엄마님 지금도 이제 들고 계시니까 한번 체크를 해드렸고요. 네, 한올 바이오 파마는 여기까지 기술 계약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종목보다는 상당히 좀 긍정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죠. 추세가 그나마 다른 종목보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21선 자리까지 내려온다면은 어떤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21선은 어떤 하단 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나중에 반등 나왔을 때는 이제 34,000원대는 저항이 지금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60일선, 100일선 자리에서 지금 눌려있는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 코스피에서 비중이 바이오가 40%다 보니까 그만큼 시장이 가려면 바이오 종목들이 가야 됩니다. 결국은 바이오 종목들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요. 네, 코롱 투시즌 같은 경우도 추세 이동 평균선들이 옆으로 행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갇혀 있는 느낌이죠. 이쪽은 이렇게 고점이 형성되어 있고, 그래서 나중에 5만원까지 가게 되면, 분까지 가게 되면 좀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반등이 다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금 120선짜리까지 이렇게 21선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데, 다시 61선을 안착 흐름 나왔을 때 어떤 다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일단 거래량이 많이 실었기 때문에 5만원 부분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클 것 같습니다. 이제 의료기기 중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센스를 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이제 수렴 구간에 있는 상황이죠. 네, 이렇게 계속 하다가 한번 이때 강한 시세를 냈고, 한번 이제 다시 차익 매물에 의해서 내려온 상황에서 이렇게 수렴하고 있어요. 그래서 61선, 120, 21선에서 여기를 이제 돌파하고 가게 되면 좀 상당히 어떤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올라가면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죠.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잘 나와서 반등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실적 개선 관련해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중국 소비주 엔터미디어 종목 한번 체크를 할게요. 네, 파라다이스 일단 11월달 좀 매출이 작년 대비해서 전분기 대비해서 좀 안 좋아졌다 보니까 일단은 이제 한 21,000원에서 이제 매도 주문했는데 매도 주문이 실행이 안 돼가지고 좀 밑에서 좀 다시 보냈는데 좀 그런 부분에 좀 아쉽고요. 네, 일단 흐름은 이렇게 깨진 상황은 아닌데 일단 이제 수급으로 볼게요. 수급으로 외국인을 샀고 기관은 62,000주 팔았어요. 일단 이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래쪽 일단 이 5선 깨고 내려간 점을 좀 유심히 봤고요. 깨고 내려서 복귀가 올라가게 되면 또 다시 복귀하겠죠. 근데 일단은 뭐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이 한번 다시 이런 부분에서 21선과 61선짜리 어떤 지지 흐름을 체크를 해보고요. 나중에 다시 내려서 반등 시점이 나오면 다시 어떤 기회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확인을 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은 매도하고 보려고 하고 있고요. 화장품주들은 이제 좀 쉬어가는 흐름에 있습니다. 연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쪽에 60선과 120선 있으니까 저항이 형성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파동을 어떤 타다가 다시 재차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돌파 시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21선 지지 흐름이 중요하다. 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선을 벗어나면 리스크가 필요해 보이고 지지해줘서 올라가 준다면 추세를 돌릴 수가 있겠다는 부분에서 어떤 이제 중요한 21선을 아래쪽으로 봐야 되겠고 올라가는지를 돌파 흐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뭐 3분기 실적은 그렇게 예상보다는 잘 나왔죠. 그래서 일단 고점을 높이면서 반등을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120선에서 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1선에서 이제 지지받는 흐름인데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하다 합니다. 네,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안 그러면 추세에 좀 더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21선이 어떤 이제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벗어나더라도 20선 복귀했을 때를 관심권에 봐야 되겠습니다.
전체 이제 종목들이 그 아래쪽 방향으로 가고 있죠. 현재 많은 종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쉽게 돌파하고 가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SM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SM 일단 21선을 좀 이탈한 점은 좀 아쉽고요. 그래서 다시 이 61선 자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단기 데드크로스 나오면 아마 이때 흐름에 120선 자리까지 시장 흐름을 봐야 되겠는데 이 121선 자리까지 어떤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겠는데요. 이때 밀려내렸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 61선 자리의 지지 여부를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고 여기서 5월선 내려오잖아요. 5월선을 다시 안착 흐름이 나왔을 때 어떤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선 지지받고 5월선을 다시 안착 흐름 나왔을 때 그리고 추세 이제 20선 올라가는 시점이 더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추세를 다시 타고 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시장이 워낙 또 안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어떤 121선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어떤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튜디온 드래곤 일단은 어떤 네, 일단 수렴해 놓은 상황에서 이제 밑으로 내렸거든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내려오더라도 이 5일선 쭉 내렸다가 다시 아니면 바로 돌파한다면 다시 돌파한다면 상당히 좀 힘을 실을 수가 있겠죠. 근데 하지만 이제 12만원대 상당히 어떤 저항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만원 돌파 여부를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를 돌파해야지 새로운 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반등했을 때 중요한 어떤 저항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게임주 중에 이제 카카오 정도 보면 일단은 게임주요. 네, 제가 컴투스로 보도록 했습니다. 컴투스. 네. 컴투스가 지금 최근에 신작 모멘텀이 사라지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일단 신작 관련해서 이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제 21선이 이 방향으로 간다면 이쪽으로 좀 머물고 있는데 한번 중기 골드크로스 나오면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되겠죠. 콘토스가 아래쪽 내려오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일단 신작 모멘텀이 하반기로 12월 하반기로 갈수록 모멘텀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21선을 어떤 중요한 어떤 하단으로 보면서 흐름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 차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한번 보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게임주는 신작이 나왔을 때 좀 반등을 좀 강하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지연됐던 신작들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반도체 쪽은 좀 아직도 좀 기다리는 상황이 있고 반등을 아래쪽에 반등하는 종목도 개별 종목으로 반등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은 OLED 쪽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기차 그동안 뭐 중국 업체가 대형 배터리 쪽에서 수주를 많이 받아가다 보니까 국내 업체들이 좀 어려운 구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 배터리 수요가 커지기 때문에 어떤 메이저 자동차 회사는 여러 군데 배터리 생산을 갖춘 회사와 좀 분산시켜서 어떤 물량을 주겠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고요. 어떤 이제 지금은 조정 구간이 있는데 소재주도 조정 구간이 있는데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올라가니까 좀 이런 조정을 이용해서 더 관심 있게 우리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MACC는 삼성전기 쪽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최근에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고 하는 보이고 있죠. 네, 5G는 일단 1차적인 이제 상승해서 좀 부담되는 흐름에 있습니다. 네, 조선주는 LNG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유가가 좀 반등하고 있어서 항공주는 좀 부담되는 상황이 있고요. 네, 지금은 딱 이렇게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 이런 장비 관련 업종, STI 이제 IT 장비 쪽에서 서서히 그동안 너무 많이 조정받았기 때문에 서서히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수렴해가는 흐름을 하나하나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IT 주로 실적이 어떤 이제 반도체 삼성자이언스가 가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일단은 좀 단발성 반등을 이용한 그런 매매만 좀 현재 구간에서 가능해 보입니다. 너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저점에서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장비 주니까 대표 기업을 하나 볼 필요가 있는데 이제 OLED 관련해서 보면 이제 삼성전자의 물량이 많죠. 중국도 있지만 삼성전자 디스플레이에서 폴더블 폰 관련해서도 좀 부각될 수도 있고 OLED TV는 한 2020년에 본격적으로 생산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년 증설이 그 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제 관심 있게 가져볼 그런 종목이고요. 단기적으로는 이 29,000원 부근에 가게 되면 상당히 저항이 형성됐으니까요. 나중에 올라오게 되면 어떤 이런 선에 짧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장비의 수주 보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투자 일정에 따라서 그때 시점에서는 여기에 이제 고점을 돌파해 나갈 그런 타이밍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뉴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우리가 항상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 삼성전자 관련 투자 그런 관련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오닉테라 세미콘도 좀 그런 면에서 어떤 그동안 많이 조정 나왔으니까 좀 쉬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런 재료, 삼성 디스플레이 재료 측면에서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산업 일단 테슬라 쪽은 저는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보는데 테슬라는 이틀 연속 상승했어요. 전날은 2점 몇 프로 상승하고 어제 저녁 같은 경우는 1점 몇 프로 상승해 급락장에서 상승했다는 것은 좀 좋은 흐름인데 일단은 하단 가격이 어떤 일 나왔을 때 2만 뭐 급락 나오더라도 28,000원, 29,000원 이런 라인에 어떤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이 가격대 내려오면 어떤 매수 기회로 보는 것이 중요하겠죠. 매수 기회로 해서 언젠가는 또 여기에 이런 지금 이렇게 박스권에 있는데 언젠가는 돌파를 하겠죠. 지금 어떤 추세 전기차 추세로 봤을 때는 돌파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 라인 때 4만 원을 이제 보면서 대응하자는 거고요. 또 한 번은 움직이겠죠. 네. 옆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흐름이 일단 이제 여기서 62선, 120선 수렴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서 뭐 한번 밀렸다 쭉 올라와 주는 것도 괜찮죠. 밀렸다 흔들어서 물량 뺏고 나서 올리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근데 흐름에서 여기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수렴해서 올라와 준다면은 좀 더 이제 어느 정도 수렴해 놓고 올라가니까 좀 부담 없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6,200원대에 어떤 저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근데 여기를 돌파 흐름이 나온다면 다시 그 시세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일단 6,200원대에 저항이 형성되어 있다는 부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6,200원을 1차 저항 그리고 돌파한다면 추가적인 뭐 7,000원, 6,600원, 7,000원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2차전지 포스코 캠텍은 지금 그동안 견조하게 올랐죠. 근데 항상 말씀드린 이 포스코 캠텍 60일선이 중요한 어떤 추세의 흐름을 타고 가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조정이 일단 단기간 이때처럼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정 구간이죠. 그래서 5일선을 계속 저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안착 흐름 나왔을 때 다시 흐름을 돌릴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저항을 밀려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5일선을 쭉 해서 내려오면 이 120선 자리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6만원 선하고 벗어나게 6만원 선에서 5일선을 타면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나서 좀 반등할 여력이 있고요. 만약 120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상당히 더 조정이 길어질 수가 있다는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쭉 보면 에코프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계속 한번 밀려 내려가니까 추세를 한번 깨우니까 계속 내려가고 있죠. 에코프로 돼서 지금 이제 5일선 한번 안착했다 밀려 내려갔는데 그래서 최근에 31,000원은 지지해 좀 좋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어떤 신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전에 조정이 나왔을 때 한번 있었습니다. 이때 한번 이탈한 적이 있었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면 최저점 3만원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어떤 지금 형 상황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점이 아래쪽에 3만원 부근 아래쪽 있으니까 31,000원이네요. 거의. 그래서 5일선 다시 회복해주는 오늘 살짝 밀렸는데 시장에서 5일선 회복하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아요. LNF도 지금 쉽게 지금 아래쪽 역배열되어 있다 보니까 쉽게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결국은 60일선에서 이제 저항받았으니까 이 종목은 61선을 돌파 흐름이 났을 때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이런 소재주들이 지금 많이 빠졌죠. 일진 머티리얼즈도 이제 5일선은 계속 눌림 받다가 5일선 이제 올라가는 모습 보니까 서서히 보조지표로 좀 이제 서서히 좀 바닥을 만들어 가는데 올라오면 21선 이제 단기 저항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쭉 내려와야 되겠고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올라오는 어떤 기술적 반등 이용한 매매만 현재 관점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일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또 미국 시장 또 급락이 나와서 어려운데 또 힘내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좀 매도하고 다시 내려와서 잡고 이런 과정을 계속 단기 트레이닝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평안한 밤 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